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모컴입니다. 오늘 입고 된 제품은 AOC i2769VM이라는 27인치 LED 모니터입니다. 증상은 따로 없고요.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 분해를 했습니다. 13년도 생산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드, 립스 보드 뒤쪽에 13년 22주차라고 쓰여 있네요. AD 보드 같은 경우는 캐퍼시터를 전부 교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부분이 보이는데요. 108433 디펠 코궁 26326이라고 명칭되는 레귤레이터의 폭이 두께가 좀 얇은 게 박혀 있고요. 이쪽에는 11171이라는 레귤레이터 1A까지 전력량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 있고요. 이쪽에는 1117 25 레귤레이터가 박혀 있습니다. 포트별로 해서 이 비롬이 따로 달린 건 기본적으로 있고요. 영상 포트에. 그리고 이 비롬이랑 펌웨어가 있는 부분, 사운드 앰프 칩, 그런 구성으로 영상 보드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립스 보드의 특이한 점을 보여드리자면 이쪽 LED 백라이트 쪽 커넥터가 여기 있고요. 위쪽에도 있습니다. 아마 이 보드에서 호환이 가능한 LED 커넥터를 좀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패널 생산 회사, 그러니까 보통 IPS 패널이면 LG 계열이겠죠. LG 계열에서 쓰는 LED 커넥터, FFC 타입이냐 아니면 커넥터 타입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10핀, 12핀, 6핀 그렇게 다른 커넥터를 호환해서 쓸 수 있도록 여분의 핀 구성도 되어 있고요. 이쪽에 사운드 쪽 앰프를 맞출 수 있는 레이아웃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이쪽에 두 군데, 여기에 두 군데, 영상 보드로 가는 라인 쪽 두 군데, 혹은 백라이트 쪽 라인이겠죠? 이쪽에 퓨즈가 3개나 박혀 있습니다. 기본적인 점검부터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작업을. 마이크를 좀 옮겼어요. 목소리가 좀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게 좀 옮겼습니다. 깨지는 게 좀 덜 해야 될 텐데. 이쪽 퓨즈를 먼저 살펴볼게요. 1차단 퓨즈. 좀 어두워 보이네요. 1차단 쪽 퓨즈를 다시 재볼게요. 정상입니다. 그리고 2차단 쪽 퓨즈들도 확인을 해볼게요. 퓨즈 마크가 있을 겁니다. 여기 하나가 있고요. 이 5V 라인이네요. 5V 라인인 영상보드 쪽이 하나가 있고요. 이쪽 캐패시터를 살펴보면 좀 라인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텐데, 따라가면서 100% 알려드리기는 매우 좀 복잡하네요. 라인 구성이. 퓨즈들을 다 살펴봤으니까 1차단 브릿지 다이오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쪽에 적색봉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이오드 모드로 제대로 놓고 흑색봉을 교류 플러스까지, 그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는 교류 쪽에다가, 교류 두 개는 바꿔서 측정해도 아무런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교류와 플러스까지 다이오드 모드로 체크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듀얼 쇼트키 다이오드가 하나 있네요. 0.076V
0.076V 위아래 다 이상이 없습니다. 이쪽이 백라이트 라인인 것 같아요. 0.200V 그리고 쌍으로 있는 쇼트키도 동일한 값이 나오나 확인을 하면 됩니다. 기본 점검은 끝났어요. 특이한 점은 조금씩 교체를 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 제품은 백라이트 캐패시터, 백라이트 라인 캐패시터 100V 33마이크로페럿부터 교체를 하겠습니다. 흔들어보고 빠진다고 할 때 돌리면 됩니다. 이 캐패시터는 100V 33마이크로페럿입니다. 100V 33 동일한 걸 꽂아주고요. 그 다음에 있는 캐패시터는 조금 특이합니다. 그닥 사용을 안 하는 캐패시터인데요. 이 25V 33마이크로페럿입니다. 글자가 상은 제대로 안 맞힐 거예요. 매치지기는 않을 거예요. 고정 시점을 사용해서 상이 그렇게 또렷하게 매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 25 330 마이크로페럿은 25 47 마이크로페럿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파란 캐패시터는 10V 1000 마이크로페럿인데 이 제품은 16V 1000 마이크로페럿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16V 1000 마이크로페럿은) 일반 장수명 제품으로 대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캐패시터 하나가 더 있네요. 볼트 680 마이크로페럿 캐패시터입니다. 16에 680으로 대체를 해주고 공간도 충분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이쪽 라인의 캐패시터 두꺼운 거 두 개는 16에 470 일반 캐패시터인데 사용하는 것보단 좀 두껍습니다. 엘리트 제품으로 대만의 엘리트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6V 470) 제품 좀 두께가 얇습니다. 내부 죄송합니다. 내부 저항값들의 차이는 조금이나마 있을 거예요. 100V 33도 교체를 했고, 잠깐만요. 100V 33을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거는 1차단 대전압 캐패시터를 제외하고는 3개가 남았네요. 1차단 캐패시터 50에 47마이크로패드과 2차단 25V 680 캐패시터 3개를 다 교체를 하겠습니다. (50V) 47마이크로패드를 교체하고요. 패턴도 조금 손을 봐야겠네요. 뜬 부분이 보입니다. 돌릴 때 패턴을 돌릴 때 있잖아요. 캐패시터를 돌릴 때 과한 힘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주변 패턴을 좀 긁어내줘서 간단하게 결합되게 접합 부위가 좀 넓어지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흔들어 보고 확인을 또 해볼게요. 꼼꼼히. 25, 680 두 개는 손상이 없이 잘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한쪽을 봐야겠네요. 손상이 없이 잘 떨어졌습니다. 접합을 하고 청소를 하면 작업이 다 끝날 겁니다. 이쪽 전에 캐패시터 작업할 땐 바로 하얀 SMD 타입 캐패시터가 옆에 있으니 조심을 해야 되고요. 작업할 양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은데, 그리고 주변 공간들도 빈 공간들이 많아가지고 작업을 하기 편한데, 그렇다고 안심을 하고 있다가는
패턴 손상이나 그런 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힘이 과했거나 잔납 때문일 수도 있고요. 잔납을 제대로 흡입하지 못한 거를 힘을 가해서 떼어내는 상황에서 사실은 돌리는 거라고 말해도 어느 정도 힘이 가해져야지 기판에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나마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인데도 약간 패턴에 들뜸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나온 AOC 은색 베젤레스 제품 같은 경우는 립스보드 방식이 아니라 아답터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서 이 어댑터가 없고, 어댑터라니 립스보드가 없고 이쪽 영상보드도 조금 간략화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AOC의 i2769VM 유지보수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제품이 있다는 것 소개를 곁들인 영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